중견 중소기업이라도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가 수원시장님이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양질의 고용 창출을 수원시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기업 유치라든지 창업에 대한 그런 어떤 발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수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첨단 기업들이라든가 신규 좀 알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 자체에서도 광역화되어 있지 않고 땅도 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고용의 그 질적인 향상을 한다 그러면 수원시 안에 있는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일자리 부분들이 조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학의 인프라랑 전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력 단절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청년 고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취업률로 봤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3.7%입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률이 몇 %냐고 하면요, 거의 50%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제 저도 여러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대학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부모님이 왜 대학을 가야 되냐고 권유하시냐? 임금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일단 학력에 대한 이 진입 장벽 때문에 이게 임금에 대한 격차가 사실 큽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이제 대학으로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입사 때 본인의 학력 위주로 해서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뭐 다른 경력으로 해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입사에 필요한 학력이면 그 이후에 연봉 책정이 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또 내년부터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제 경력도 쌓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수원시에서 지금 수원시에 거주하는 친구들, 저희 아이들은 좀 청나래, 특화대 같은 걸 하셔서 임금 보존 목적으로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좋은 자리에서 잘 근무한다면 청년 일자리도 충분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관심사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이 저기에 일하고 싶다라는 조금의 생각이라도 들 수 있게 과연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저희가 집담회를 진행하면서 임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임금은 당연하게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근무여도 상관없으니 뭐라고 해? 난 필요 없다. 난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라는 분도 계셨고, 이거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니 해도 원이라 최고죠. 근데 더 주는 거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체결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먼저 해결을 좀 해달라 라는 조금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복지를 중점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주 4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일 더 하고 돈 많이 벌면 좋겠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임금 수준이 낮아도 주 4일, 즉 워라밸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 청라의 청카드처럼 교통비 지원, 교육 훈련, 대여 사업 등을 통해서 이미 취업을 돕는 제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 청년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조금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던 건, 하나의 장점이라도 있다면 중소기업에 갈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어요. 저는 중소기업이라면 그냥 싫어요. 나는 임금도 좋아야 되고요, 복지도 좋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나쁘게 보지도 않아야 되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잘해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구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타 의견 쪽에서는 업무 방식이나 사내 문화가 대기업처럼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되는 시설 기본만 했으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그렇게까지 기피를 하진 않는다라는 것,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맨날 통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에 771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아니 대기업하고 공기업은 전체 기업의 0.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분들의 생각은 다 대기업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만 날고 기어도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0.1% 들어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 버전 대한민국 0.5%를 좀 들여다봐달라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 0.5%가 제가 말씀드리는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이 3만 9천 개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771만 개 중에 따져보면 0.5%가 됩니다. 거기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미디어에서 던져주는 얘기들,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그 중심 있죠? 지금 뭐 SNS를 비롯해서 다 모든 게 바깥에 중심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해야 되고 이땐 요거 해야 되고 요 정도는 해야 되고 남들 하니까 요만큼은 해야 되는 게 기준이 잡혀 있다면 살짝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뭔지 살펴본 다음에 어떤 벤처기업이랑 나랑 좀 더 어울릴까 한번 첫 번째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벤처확인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기업이 왜 벤처기업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벤처기업은 이래서 벤처기업입니다 하고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판매관리비의 복리후생비가 얼마인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뱀이나 뭐 마켓컬리나 이렇게 기존의 대기업들이 하던 것들에 대한 틈새를 공략해서 우리가 잘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으니까 지금 유니콘 기업도 한 22개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런 기업과 나와 좀 맞출 수 있는 중심을 나한테 가져와서 그걸 좀 살펴보고 준비하고 그런 데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스톡옵션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회사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몇 분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고민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확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수원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조업을 좀 유치한다거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과 화성 이런 도시에 비하면 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 유치단을 꾸려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층, 좀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연구 결과에서도 말씀하셨던 뭐 청나라라든가 이런 제도를 저희가 시책을 하고는 있는데 다소 좀 의견 주신 대로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비 노동자, 그러니까 대학 재학생분들, 선생님 계시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학과 협력을 어떻게 해서 그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사업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가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아마 새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내년쯤이면 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 기억은 한 거의 70-80%라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결과가 좀 상당히 다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놀랐는데, 하나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어떤 그 사회적 인지, 그 노조에 대해서 되게 어떤 이념이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노조가 필요하고 당연하게 필요한 거 아니냐, 왜 당연한 걸 물어봤냐라는 것도 상당 부분 이제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조사 대상자가 이제 델타 플렉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어떤 창구로서 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아마 노동정책과에서 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노사님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으면, 그러면 이 청년 노동자들이 그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제 좀 담아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좋은 기업이 많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소개를 사실 해줘도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기업을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걸 운영한 기업체에 직접 갔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는 사실 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내가 교육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 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친구들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정말 남아있는 99.5%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을 높이는 건 중소기업의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오케이. 하지만 다른 게 그 중에 하나라도 괜찮으면 나는 중소기업을 갈 수 있어. 예를 들면 워라밸을 보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복지 수준을 조금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좋다라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가 굉장히 좀 인상에 남고요. 또 하나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 마케팅이 맞는 거,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마케팅이 맞는 거야? 또는 뭐 HR을 하고 싶은데 내가 HR에 맞는 거야? 이걸 나는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인턴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좀 확대해서 어떻게든 그런 경험을 좀 가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학교든 수원시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정책 제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자기네 중소기업 직원들한테 복지 수준을 좀 주고 싶은 기업이 다 모아서 10억 내. 그 다음에 수원시가 그러면 거기 매칭해서 10억 내.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이런 데서 한 5억쯤 내. 그럼 25억 만들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복지 주자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회 임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한 10억 쓸 여유는 짜내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업하는 어떤 입장에서 또 실제 대상자하고 이와 같은 자리를 갖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좀 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계속하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센터의 역할이 아마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이와 같은 유관기관끼리 협업하는 부분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로 청년이 달라요. 성남에 있는 청년하고 용인에 있는 청년하고 수원에 있는 청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실태 조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실태만 파악이 되면 거기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그런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 청년 정책 기본 계획하고 같이 좀 연동이 되면서 특히 우리 고용과 노동이 같이 좀 맞물려서 그 기본 계획상이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마치겠습니다.